네, 지금 국가의 상태가, 안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계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침 땅굴 탐사대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수년간 해오는 우리 복진국 대장님, 그리고 권대성 기술고문님, 그리고 또 촬영자인 저와 함께 몇 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기저기 많은 현장에서 시추를 해놓고 또 땅굴 징후 소리들을 많이 증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생방송으로 땅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복진국 대장님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어떤 작업을 했던 현장인지,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침 땅굴 탐사대 복진국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저녁 한 8시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간에 과거 한 1년 반 정도 전후경에 30m 전쯤에서 땅굴을 파오고 있는 지점에 먼저 41m의 시추구멍을 내놓고 땅굴이 파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땅굴이 파나갈 때에 물이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현장과 함께 땅굴의 그 광경을 우리가 녹취를 하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해 놓고 대기했던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자락 모 지역인데 지하 41m를 파놓고 거기에 시추구멍에 지금 현재 내시경 카메라를 조금 성능이 좀 떨어져서 다시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략 35m 전후에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놓고 지금 구멍을 다시 1년 반여 만에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라인이 북서쪽에서 라인이 오다가 대략 한 2m 정도 되는 지점의 중간에서 약간 우측 부분에 우리가 시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대략적으로 한 1m 정도 되는 매립이 지금 구멍이 막혀 있는, 밑에서 역대책을 해놨다고 판단되어지고, 그 옆으로 해서 공간이 지금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옆 지역과 요 삼각 벨트로 해서 가운데 지점과 격실 공간을, 옆 라인과 공간을 개통시킨 자리에 한가운데에 하나를 뚫고, 이 뒤쪽에는 땅굴 기둥 지역인 대략 50cm 정도 전후 지역에 구멍을 3군데를 동시에 뚫어서 이 지역은 가운데를 미리 오는 지역을 미리 시추를 41m를 해놓고 35m, 33m 정도로 지나가는 라인을 우리가 확인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 후에 이 가운데 지역을 코어를 떴고 그 옆 아닌 지역을 코어를 떠서 삼각형으로 인해서 코어가 공간 반응이 33m, 35m 경에 공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조금 이따 시청자분들이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3, 4, 5m 전후에 굉장히 수상한 징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권대성 기술고문님께서 내시경 카메라를, 수중 내시경 카메라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시추공 내부에다가 저희가 시추공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차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부분은 부유물이 이렇게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반 벽면이 되겠습니다. 코어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파이프 내부 공간처럼 이렇게 안반을 갈아서 뚫은 자리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리면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땅굴의 유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40여 미터를 뚫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약 4m 뭐 그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바닥까지 이제 내릴 건데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추공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기에다가 그 줄을 무슨 끈이 하나 보이네요. 예예, 요 부분이 이게 그러면 나이론 끈이 왜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자연 안반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다가 이 나이론 줄이 걸려서 이 자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그 안반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벽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원이 형성이 된 게. 아마 이 부분은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는데요. 돌려서 보게 되면 돌멩이를 인위적으로 쌓은 듯한 그런 이 조각돌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여기가 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관정을 했기 때문에 매끈한 그 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처럼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갈수록 그 끝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저기 조명을 그냥 밑으로 좀 아예 그냥 조명이 없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능을 좀 업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 나이론 줄이 굵기가 한 5mm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밑에 지금 여기에 쌓아놓은 듯한 그 안반들 사이에 여기 들어가서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 그 녹음기까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녹음기는 다행히 구조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시추공을 이미 여기를 뚫고 그 지나간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서 쌓여가지고 이 돌멩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쌓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 깨진 면이 깨끗한 이런 면이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흙이 쌓여 있고 여기 깨진 면이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아마 이 구멍을 깨 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를 뭐 쌓았던가 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속 시추공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려가다가 이게 걸렸다는 이야기는 시추공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공간이 넓어졌는데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여기에 보시면 여기 모양도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그리고 깨진 면이 면이 좀 보이네요. 하얀 색상이 밝은 면으로. 여기는 황토가 묻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이런 깨끗한 모습이죠. 뭐 갓 깨내는 그 돌의 파단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아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바닥? 예. 지금 메꿔져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은 뭐 카메라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뚫은 깊이는 40여 미터를 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34m면 약 뭐 한 6m, 7m 정도 아마 그 정도를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메꿔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을 뭐 만약에 절개를 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인위적으로 파냈는지 안 파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집어넣었던 부분이 왜 끊어졌는지가 오늘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이 이제 카메라를 올릴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이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 화면 그러니까 내시경 화면에 작동되고 있는 게 실시간이죠. 여기 지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7년 10월 9일 7시 52분 46초를 가리키고 있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과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제 카메라를 올리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허물어져서 이제 더 이상 위에는 좀 깔끔하게 좀 보이네요. 요게 이제 시추공을 그대로 이제 카메라가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 찍은 건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되고 있죠. 올라오면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 아마 인위적으로 메꾼 부분을 우리가 뚫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보시면 층층이 뭔가 이렇게 이 부분들이 뭐 흙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안반 아닙니까 그게? 안반인데 안반이 이제 그 정상적인 안반이라 그러면 이런 층이
거의 색깔이 나중에 이제 윗부분을 빼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돌멩이가 층이 갈아내면서 이 깨끗한 면이 있는가 하면 흙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안반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층층이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안반인데 여기는 흙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흑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여기 안반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시추공을 뚫으면 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는 좀 굉장히 무슨 저기 톱날처럼 깨졌네요. 불규칙하게 삐죽삐죽하게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네요. 이거는 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인위적으로 깨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되는, 네. 그거 이외에는 뭐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 예. 각진 부분을 한번 좀 더 올려줘 예, 다시 보시죠. 한번 클로즈업 이 부분이 해볼까요? 지금 예, 예. 이상한 그 매끄럽지 않게 지금 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예, 부분, 요 그렇죠. 부분요. 예, 예. 여기는 이미 원의 형태는 이 부분인데 원보다 더 밖으로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여기 원이 이렇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면서 뭔가 깬 듯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원래 있는데요. 관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로트가 내려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깔끔한 게 아니고 예, 뭔가 깨져서 울퉁불퉁한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인데, 34m 지점에 이런 그 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불가능하겠죠. 원래 여기가 땅굴 탐사를 한 그 심도가 네. 32에서 34m 정도로 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런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우징 실제로는- 탐사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물 시추 공법인 예. 그 관정에 네. 의한 그 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정확한 이제 심도는 그때 당시에는 32.7m 이하로 한 예. 2m대가 땅굴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네. 이게 지금 34m로 나오는데 지상으로 대략 1m 정도 이상이 네. 예, 라인이 지금 로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빼야죠. 1m 정도. 1m 정도 이상을 빼야 네. 됩니다. 네. 그래야 실깊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깔끔하죠? 예, 인위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건드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왜냐, 이 모양이 항시 일정하잖아요. 안반층의 색깔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뭐 어떤 흙이 보인다거나 이런 층이 아니고 순수한 안반의 그 원래 고유의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안반의 종류, 그러니까 그 돌멩이 층이죠. 그 층도 역시 색상이 일정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이쪽 면은 그대로 원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 올릴 건데요. 네. 아마 끝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정상적이면 이런 깔끔한 형태가 유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하의 안반층이 아마 다른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요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런 부분도 안반층이 지하에 있는 안반층은 여기는 뭐 깨진 부분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예, 모양이 로트. 그대로 원이 남아 있죠. 예. 예. 시축이 코아가 갈아내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30m 위로 올라오기 전에 네. 한번 비교 평가를 위해서 네. 맨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서 비교를 좀 한번 네, 해야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예. 잠시만 그럼 다시 내리겠습니다. 높게 보는 분이나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 안반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다가 보면은 34m 그쪽 지점에 가면 여기 실제로는 한 1m가 빠집니다. 그러나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안반이 불규칙하게 깨진 이런 파단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기 요 부분 보시면 여기 뭔가 날카로운 뭐 정이나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돌 깨진 거를 메운 자리를 우리가 뚫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뭐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그 우리가 뚫고 내려가는 사이 이놈들이 메우고 낳는 자리를 우리가 다시 뚫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듯한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안반의 모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축이 갈아내면서 내려갔는데 이런 모습으로 깨지지가 않아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매끈한 쪽하고 비교가 확연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다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뭐 흙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땅굴로 의심되는 지역인데 아마 메꿔 가지고 뭐 역대책, 일명 뭐 역대책이라고 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인위적으로 갖다 쌓은 부분을 우리가 뚫고 내려가면 아마 저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끝난 면이죠. 여기도 아까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죠? 모양이 요 부분 보시면 원이 갑자기 뭐 조금 이상해지면서 이 부분이 여기 카메라를 뭐 이렇게 뒤집어 볼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원이 더 이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인위적으로 돌을 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들키니까 맞다고 보면 여기는 메꾸지 않았느냐. 실제로 여기를 뚫고 내려간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넣다가 보니까 이게 걸려서 이 줄이 걸려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줄에 대한 의문점을 나중에 우리 복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끈한 면에 이 줄이 여기에 끼어져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다음에 이미 이 부분은 동공이 돼서 시추기의 그 코아 부분이 그 저기 코아가 뚫고 내려가는 그 원이 이미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게 마지막 그 원입니다. 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갑자기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면 이제 동공의 천장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갑자기 이제 넓어지고 이런 돌멩이들이 이제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깨진 면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날카로운 V자로 홈이 나 있죠. 요게 조금 특징이 있는데 아까 위에도 이제 이런 V자 홈이 나 있었고요. 좀 뭔가가 의심이 나는 그런 안반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미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V자 홈이 나 있고 여기도 약간 뭐 좀 흐리긴 하지만 V자로 이렇게 면이 보이고 있죠. 이런 면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동안 이렇게 요게 홈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어떤 안반을 깨는 도구가 아마 이런 홈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면은 깨졌기 때문에 이 면은 아마 흙이 묻어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거는 파쇄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깨져 있죠. 그래서 금방 깨진 이런 돌멩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내시경 자체적으로도 녹화가 되고 있죠. 여기에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선명한 화면을 나중에 또 편집되는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라이브 방송상에서는 약간 좀 상태가 흐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올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이 다 없어지고 이 파단면이 여기서부터 이미 좀 불규칙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여기에 보시면 원보다 더 이게 자연 현상에서 시추기가 뚫고 내려갈 적에 이런 면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매끈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쪽 면이 굉장히 아까 이 V자 홈이 나 있는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이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추기가 뚫고 내려가니까 이놈들이 그 인위적으로 메꾸지 않았느냐. 아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 아까 올리기 전에 우리 복대장님 뭐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셨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 이 다시 지역은 우리가 미리 이 땅굴이 파고 오기 전에 방향타를 확인을 해가지고 대략 30m대 전에 미리 41m를 시추를 해놓고. 자, 여기도 아까 보신 이쪽에 있던 홈 마냥 V자로 여기 요 모양이 그 쐐기 모양으로 어떤 그 기계 자국, 예, 그죠?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예, 형성이 돼 있죠. 정이나 뭐 이런 드릴 같은 예, 요 자국이 좀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이런 홈은 저는 뭐 여태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상당히 그 의심이 가는 아주 인위적인 그렇죠. 그런 그 부분들이 지금 확연히 예, 맞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실제로 원보다 더 넓은 바깥 부분을 시추기가 파낼 수 없는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면이 깨진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복대장님 거기 앉으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질문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대략 41m를 우리가 시추를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m대 전에 미리 파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41m를 시추를 해놓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물이 쫙 빠져내려가면서 땅굴을 파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수중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하고 녹음기를 미리 걸어놓고 하면서 파오는 소리까지도 녹취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시추를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들키고 나니까 뒤로 3m를 미워서 옆으로 우회를 시키고 앞으로 3m를 나가서 우회를 시켜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과정 중에 여기를 다음 날 4시경에 오니까 여기를 완전히 개통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이 구멍 속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네, 당시에 물이 하나도 없이 물이 쫙 빠져나간 상태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 다시 녹음을 해서 지하에서 드릴 소리라든가 웅성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현장을 녹음을 통해서 많이 녹취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심 심도가 32.7m에서부터 34m 사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구멍이 만약에 뚫려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무젓가락 와로밭이라고 얘기하는 나무젓가락을 우리가 줄에 매달아 가지고 쇠파이프를 밑에 달아 가지고 내려뜨렸을 때에 만약에 동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나무저범을 가운데를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내려갈 적에는 일직선으로 일자로 내려가다가 동공이 나타나게 되면 가로로 눕게 되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끌어올릴 때에 천장이 걸리는 이런 현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32.7m 전후에서 천장이 걸리는 것을 여러 번 이 와르바시 테스트를 통해서 천장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폭음 소리라든가 드릴 소리라 이런 건 녹음이 상당히 2시간 이상도 녹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녹음이 나왔던 자리고. 아, 이 자리가요? 네네.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구멍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어 시추를 여기서 1.3m 떨어진 곳 이쪽 코너로 기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두 가운데를 뚫어서 합이 세 가운데를 시추를 해서 코어 시추. 코어 시추는 뭐냐면 우리가 가래떡, 떡국떡을 처럼 연상하시면 됩니다. 떡국떡처럼 안반을 딱 시추를 해서 끌어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거를 끌어냈을 경우에 33m 전후에서 공간 반응이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어가 요 구멍 굵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코어는 이거는 지금 50mm 두께로 뚫었고요. 코어 시추는 73mm 두께로 그때 코어 더? 시추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여기가 지금 뭐 한성주 대표가 있는 그 단체냐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맞습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렇게 뭐 맞지 않는 그 또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단체는 그분하고는 다른 단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땅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땅굴을 탐사하는 업체가 보면은 4개의 단체라고 민간단체로 4개의 단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요? 우리가 남침 땅굴 탐사대라고 얘기하는 크게 분류하면 4개의 단체가 있다 이거죠? 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진철 목사님이 인도하는 남대위 남침 땅굴 남굴사입니다. 남굴사. 남굴사요. 예. 남침 땅굴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남굴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창근 단장님이 인도하는 남대위 남침 땅굴 대책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한성주 장군님이 하시는 그 팀이 하나가 있고요.
최유만 목사님이 하시는 팀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땅굴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 사격 내지는 부수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4개, 조금 하나 더 못한다 그러면 5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증거 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몇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명절 동안에 온 제보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안산이라든가 기타 몇 개 지역을 다니는 와중에 인천 지역에서 과거에 시추를 했던 지역을 내시경을 한번, 밤에 내시경을 하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밤에 내시경을 좀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특이사항이 좀 나와서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땅굴을 한번 생방송을 좀 하고 있는 과정. 어쨌든 한성주 대표하고는 다른 단체인 독자적인 남친 땅굴 탐사대의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조금 연합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창근 단장님하고 연합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성주 장군님하고도 신의 한수에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전에 한번 같이 참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래시고 계신데, 네. 지금 이 인천 쪽의 그 땅굴 상황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놀랄 만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제도 제가 저녁 무렵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전망대를 다녀오면서 통일전망대에서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보지가 하나가 있어서 그곳을 한번 갔는데, 그곳에서도 지하에 격실 광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 지하 근처에서 엄청난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개발한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인천,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인천에서 북쪽으로 개풍군 관산반도 쪽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27.5m의 직선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직선거리로 30km 전후, 27.5km, 30km 전후 이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수십 년간 땅굴을 파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파고도 남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분들을 저희 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남쪽으로 땅굴을 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남쪽에서는 장거리 땅굴을 팔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굴이 있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땅굴을 파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다가 찾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수상할 정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까지의 그 결정체가 네. 코아 또는 녹음 소리 아니겠습니까? 녹음 소리와 우물 시추기를 통해서 파다 보면은 갑자기 물이 쫙 빠져나간다든지 동공 반응해서 로트가 뚝 떨어진다. 2m, 이 지역에서도 벌써 4가운데에서 로트가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로트가 우리가 시추하면서도 로트가 뚱뚱 떨어진 자리, 한 2m 전후가 로트가 땅굴을 지나치면서 로트가 떨어져서 시추업자가 놀래서 막 갑자기 불러대고 소리를 치고 하던 이런 현상들, 그리고 에어로다가 시추를 하다가 에어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서 로트를 2시간 만에 로트를 간신히 시멘트를 붓고 하면서 어렵게 로트를 빼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땅굴 속에 현장음, 녹취 소리를 남친 땅굴 탐사대에서 수없이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죠. 예, 그것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그 자료가, 증거 자료가 될 터인데, 왜 그러면은 그 땅굴을 들춰내지 못하느냐, 파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이전에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땅굴을 찾으면 기름을 보라, 물을 보라, 가스를 보라, 바닷물을 보라,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염산 부어버리세요라고 예, 하시는 분이 염산, 계십니다. 뭐 수소가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땅굴이라는 것은 우리 남쪽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경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상, 일반적인 생각으로 땅굴을 접근하면은 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땅굴을 남쪽으로 뚫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내려와서 땅굴을 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굴을 장거리 땅굴을 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보고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벌써 하마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 땅굴을 수출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핵 가지고 전쟁을 해서는 양쪽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땅굴이라는 그러한 비대칭적인 그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치고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땅굴이 대략적으로 인천만 하더라도 30km 전후밖에 안 되는 곳을 땅굴을 나라에서는 없다, 못 판다라고 국민들이 땅굴을 불신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는 그네들한테 도움을 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땅굴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을 시추를 해내본 결과 소리를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천 땅굴, 계양 땅굴 뭐 한번 땅굴에 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가 올린 남친 땅굴 탐사대에서 선구자 방송에서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하 40m대에서 한마드릴 소리가 아마 공개적으로 기계 소리가 굉음을 내는 것도 있고요. 드릴 소리가 굉장히 많은 드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자리에서도 지하에서 드릴 소리가 멀게나마 드릴 소리가 많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분화돼서 땅굴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 파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에는 땅굴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은 그것을 막는 역대책 학과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땅굴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거라는지. 애로사항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땅을 파헤쳐서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나라에서 대기업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런 땅굴이 있으니까는 국민들이여 관심을 가지라, 나라여 이런 땅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자라고 알려주는 정도, 그리고 명맥을 유지해서 과거 이종창 신부님께서 40몇 년간을 해오신 것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땅굴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한 분들만 대략 한 20여 명의 이상이 수십 년간 땅굴을 해온 분들이 있어요. 전화상으로 통화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땅굴을 과거에 했던 분들을 많이 무수히 접했는데, 지금 현재 땅굴 하고 있는 분들 몇몇 대략적으로 한 10대분 정도 됩니다. 단체로는 4-5개의 단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땅굴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내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꼭 파내서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물 시추를 해서 그 시추 구멍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멍을 찾아서 여기에 의심지역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구멍에 뭐 이거 무너진 거네 하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10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도 25m 지점에 네. 거기에 또 내시경도 넣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또 녹음, 그 고성능 그 탐사 기구를 통해서 한번 청취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5m를 파는데 안반이 너무 강해서 파다가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25m를 파다가 시추를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가 22m를 생파이프를 본드로 칠해가지고 파이프를 22m를 연결을 해서 묻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녹취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22m의 녹음기가 쇠파이프가 매달은 것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m 전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8m, 17m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상해가지고 이거 한번 내시경으로 한번 밑에 뭔가 훼손된 것 같다. 그리고 녹취가 갑자기 30시간 녹취를 했는데 VOR 기능으로 소리가 날 때만 녹음되는 기능으로 해서 22시간이 녹취가 나오는데, 그 녹취가 나오는 소리가 보니까는 차량 소리입니다.
산속에 가까운 지역인데, 예? 산이 야산하고 접한 지역인데 30시간 녹취 중에 22시간의 녹취가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지하의 차량 이동 소리라든가 기타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취됨으로 인해서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내시경을 갖다가 집어 넣어 보니까 역시나 밑에 파이프 4m짜리 하나가 훼손이 약간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물이 약간 차 있고요. 바위 조그만 조각들이 위에 꽉 차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센서를 갖다 집어넣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하에서 병력이 와가지고 뭔가 막 건드리고 움직이고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녹취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음기를 걸어놓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일 저녁이나 내일 모레 오전에 가서 녹음기를 아마 걷어보면 뭔가 수상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구멍은 폭음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라는 기타 여러 가지 수상한 현상들이 지금 1년여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복대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네. 땅굴은 1000%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현직 목사가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양심을 걸고 땅굴은 1000% 진실이다, 1000%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울부짖듯 말씀을 해요. 어떤 때는 보면 전철에 가가지고 메가폰을 들고, 저 메가폰도 사놨습니다. 메가폰을 들고 정말 위기 시에는 떠들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치솟을 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국민분들이 꼭 후원금 받아가지고 뭐 생활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좀 후원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로 뭉쳐서, 요즘 나라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북한을 트럼프가 북폭을 한다고 떠들지요. 이쪽에서는 위정자들 보면은 정말 답 안 나오는 행동들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믿을 구석이 하나 있습니까? 뭐 나라 위정자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뭐 교육계, 언론, 정치, 문화, 방송 뭐 어디 하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불안한 시기, 안보가 위험한 이 시대에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보수적인 분들이 모아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땅굴 이야기를 한다면은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긴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지금은 그 땅굴에 대한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굴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 우리가 2015년도에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땅굴 민간단체들하고 뭐 의원하고 그 의원실에서 한번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땅굴은 분명히 있다. 예. 못 찾아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을 기억하죠? 예. 1990년도에 사 땅굴이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KBS 뉴스에 보게 되면 최소 22개 이상의 땅굴이 있다라는 첩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그것은 과거 90년도에 했던 얘기인데, 9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땅굴을 하나도 안 팠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후에 저한테 제보 온 분들 중에 20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땅굴을 파는 소리를 들으면서 군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20명 이상의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도 2분이나 계시고요. 일반 뭐 하사, 중사, 심지어는 소령, 뭐 심지어는 연대장 했던 분, 중위 대위로 했던 분, 뭐 그런 분들,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중위로다가 그 베트남 땅굴을 미군하고 국군에 제보를 했는데 무시당한 후에 3개월 후에 땅굴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분도 만나서 같이 땅굴 탐사를 했던 적도 있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깨지 않으면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대칭 무기인 것입니다. 땅굴이 없다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흔히 얘기하는 비밀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땅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김일성의 생전에 땅굴 1개가 핵폭탄 뭐 10개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그 핵무기까지 개발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북한의 그
핵 미사일, 핵 실험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는 사이에 지금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거의 뭐 마무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보고 예, 있죠. 그 시선을 다른 데 끌고 땅 속에서는 아주 대놓고 편안하게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인근에 대략 한 30여 가운데 이상의 녹취 장소를 확보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녹취를 하면서 병력의 이동 상황이라든가 기타 수상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4월, 5월 달에는 폭음 소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녹음기 한 구멍에 녹취 녹음기 하나 집어넣으면 폭음 소리가 70번, 80번, 심지어는 가장 많이 나온 폭음 소리가 뭐 220번의 폭음 소리가 나올 정도, 그리고 쇠 소리가 막 엄청나게 나오는 드릴 소리, 그리고 일반 드릴 소리, 기타 여러 가지 한마 드릴 소리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녹취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많은 구멍들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녹취를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상한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이동을 해서 제보지, 그곳을 나온 길에 이따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산 지역은 뭐 빌라 지역인데요. 그 빌라 지역에 7, 8년 전부터 수상한 소리가 밤마다 나서, 낮에도 나지만 밤에 특히 많이 나서 빌라 주민들이 반상회를 수차례를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막 작업을 하는 소리를 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집을 이사가기도 하고 하면서 집값 떨어질까봐 방송에는, 언론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는 제보를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마음 졸인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유튜브를 보고서 이것도 땅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제보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어요. 9월 17일인가 제보가 왔는데, 그 제보지를 오늘 저녁에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쪽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방송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여의치 못하면은 녹화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땅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는 땅굴도 있고 핵무기도 있는데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고 고스란히 어떤 그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만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지상전이 아닌 땅굴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땅굴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질책을 하고 정말 수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수상한 사람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가 빨리, 이 정부가 지금 뭐 나서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확실히 잠에서 깨어나서 안보를 스스로 챙기고 월남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밤늦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땅굴에서 이렇게 수상한 징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녹취를 제가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많이 나왔던 구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땅굴은 1000%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그동안 그 남친 땅굴 탐사대의 활동이 조금 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난주쯤에 우리 그 유튜브 1인 미디어 방송인 유튜브 대표님들 대여섯 군데가 와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6군데서. 예, 많은 또 관심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정부가 좀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이 좀 실망을 한 상태에서 땅굴 탐사 활동이 좀 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좀 더 하는 데까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로 녹취 활동을 주로 꾸준히 하면서 네. 상황을 좀 살피고 있던 와중인데 네. 최근에
뭐 북폭 얘기가 나오면서 제보들이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활동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남친 땅굴 탐사대의 유튜브 계정과 또 이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계속 주시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우리 남친 땅굴 탐사대 인천 계양 지역에 지금 야간 실시간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확인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중계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참 불투명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